네, 안녕하세요. 대장학문 전문병원 대학병원의 심장 클리닉을 맡고 있는 전은석입니다. 지난번에 혈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궁금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질문 올리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많으신데 하나하나 천천히 소개하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이 높을 때만 약을 먹고 있어요. 약 일주일에 한 알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혈압은 측정할 때마다 다른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정시에는 혈압이 자기 정상 혈압으로 유지가 되지만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운동하거나 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다가 한번 잰 혈압이 높다고 해서 그때만 약을 드신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올라간 혈압에 대해서도 약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대개 혈압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혈압을 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압 잴 때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적어도 한 5분 내지 15분 정도 편안한 상태에서 담배나 커피 또는 운동을 하지 않은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 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집에서 혈압 잴 때는 되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와서 편안한 상태에서 재는 혈압이 자기의 혈압입니다. 낮 시간에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긴장을 하거나 흥분을 하거나 쟀을 때 혈압은 보통 사람도 자기의 정상치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도가 떨어져서 자연히 혈압이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억지로 낮추면 뇌경색 등의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혈압은 나이에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이유는 지적하신 대로 혈관이 딱딱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혈압의 조절 목표를 140에 90으로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적절하게 혈압을 140에 90 이하로 유지했을 때 심혈관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노인성 고혈압, 노인성 고혈압은 아주 특징적으로 수축기 혈압만 올라갑니다. 이완기 혈압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맥압이라 그러는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노인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을 140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본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뇌경색이 있거나 뇌출혈이 있을 경우에 혈압을 조절하면 오히려 악화되지 않느냐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상 연구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 의하면 노인성 고혈압에서 뇌졸중이 있다 하더라도 초기 혈압은 160 이상 그리고 급성기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140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특별히 뇌출혈의 경우에는 혈압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출혈을 방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별로 혈압이 달라야 정상인데 왜 10대부터 90세까지 모든 연령의 정상 혈압 기준이 120에서 80인가요? 임상적으로 대개 20대, 30대에서는 혈압의 빈도가 5% 이하입니다. 아주 2차선 고혈압 말고는 보태선 고혈압은 대개 40대 이전에 이제 40대 정도부터 발현하기 때문에 20, 30대에서 혈압이 높다 하면 반드시 2차선 고혈압을 의심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고요. 나이에 따라서 왜 그러면 혈압이 40대 이후의 경우에는 대개 혈압의 목표를 140에 90으로 두는 이유는 평균적으로 혈압 수축기 115, 이완기 75 이상에서부터는 수축기 혈압은 20 올라갈수록 또는 이완기 혈압은 10이 올라갈수록 뇌졸중이나 심혈관 합병증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특히 이제 40대 이후의 경우에는
혈압의 조절 목표가 140에 90 그걸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당뇨가 있거나 또는 미세 단백뇨가 있는 당뇨가 있거나 콩팥 기능이 나쁜 사람의 경우,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혈압의 조절 목표가 좀 더 낮아서 130에 80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 먹지 않고 운동이나 식단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혈압의 정의를 140에서 90으로 볼 때 치료를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혈압 지침은 특별히 고혈압학회에서의 고혈압 지침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해서 수축 혈압이 130에 139, 이완 혈압이 80에 90 사이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운동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낮출 수 있는 혈압이라는 게 수축기가 5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식이요법의 경우에는 저염식이나 채소를 아무리 먹고 고기를 덜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요법을 해도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수축 혈압은 10 이상을 떨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혈압이 만일에 150에 100 이상인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생활요법,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140에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맞는 원칙입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생활요법을 위한 조절은 충분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약이 필요하면 그걸로 고혈압 조절 목표인 140에 90에 도달하지 않으면 약을 추가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혈압을 신경 쓰다 보면 혈압이 더 오를 수도 있나요? 네, 긴장하거나 신경 쓰면 혈압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건 아주 생리적인 반응이고요. 되게 집에서 잰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높은 경향이 있는데, 그 역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에서 잰 혈압은 정상인데 병원에 왔을 때 고혈압인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잰 혈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혈압을 전부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혈압 치료를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정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만 와서 병원에 오는 경우에만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를 대기고혈압이라고 하고요. 혈압 치료 받는 사람의 약 한 15% 정도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혈압에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나요? 고혈압 치료에서 도움이 되는 운동요법은 주로 큰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걷기라든지 달리기 같은 것들이 좋은 방법이고요. 마사지 자체도 혈압을 좀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나고 근육이 이완이 되면 혈관 지방이 적어지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에만 떨어지고요. 보통은 그 마사지의 효과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큰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요법으로 혈압을 약 한 5 내지 10mm 머큐리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혈압 안정에 건강 팔찌를 착용하면 도움이 되나요? 흔히 이제 금속 팔찌나 금속 목걸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임상적으로 실제 그 건강 목걸이나 건강 팔찌를 쳤을 때 혈압이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찬다고 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 플러스 필요하면 약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혈압약을 먹었더니 얼굴이 붓습니다. 혈압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이제 부작용이 없는 혈압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약 중에 소위 말하는 합병증, 부작용 같은 것들이 제로인 약은 전혀 없습니다. 얼굴이 부을 수도 있고, 다리가 부을 수도 있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화장애가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사나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경미한 부작용은 약을 쭉 쓰다 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에 갔을 때 혈압약을 못 챙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곤란하네요. 그 나라에 따라 좀 다를 텐데 나라에 따라서 아마 혈압약을 살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첫 번째는 잊지 않고 챙겨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혈압이 잘 조절되던 사람은 혈압약을 하루 끊는다고 해서 당장 혈압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대개 2, 3일의 경우에는 꼭 드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물론 2차선 고혈압은 예외입니다.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을 끊더라도 저본래 혈압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대개 2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약을 잊지 않고 챙겨가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에 따라서 구할 수 있으면 나가실 때 그 사진을 찍어 가시든지 처방전 사진을 찍어 가시든지 아니면 영문으로 그 약의 이름을 알아서 가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혈압약을 영양제와 같이 먹어도 되나요? 혈압에 좋은 영양제도 추천해 주세요. 혈압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효과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양리작용 때문에 다른 약들하고의 상호 관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의 경우에는 내가 혈압약 A라는 혈압약을 먹고 다른 종류의 병 때문에 다른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증가시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영양제의 종류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같이 복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시중에서 많이 쓰는 건강보조식품들은 대부분은 같이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효과가 증명이 되지 않은 약물을 쓸 경우에 반드시 간이나 콩팥 기능은 한 번씩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영양제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럼 혈압에 가장 좋은 영양제라는 게 뭐냐? 적어도 혈압약을 장기 복용할 때 어떤 영양소의 결핍이 생기거나 특별하게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필수적인 영양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병용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만일에 좋은 영양제를 추천을 받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반드시 지금 들고 있는 혈압약과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많이 궁금하시고 또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한 번 혈압이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혈압을 재서 높으면 꾸준히 며칠 동안 또는 한 달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만일에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그 고혈압에 의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혈관 합병증, 뇌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그런 합병증 또는 같이 될 수 있는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런 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약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어디 들은 지식 그런 걸 가지고 내 몸을 조절하려고 혈압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가지 그 합병증 같은 거는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약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자기 건강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혈압이 있는 경우에 혈압 환자들이 영양제라든지 다른 건강 보조 식품들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약물이 내가 지금 사용 중인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을 끊을 때는 혈압이 잘 조절돼서 약을 끊을 때는
대개 한 3개월 주기로 천천히 반씩 줄여가는 게 원칙이지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면 2, 3개월 뒤에 다시 본태성 고혈압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약을 끊을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또는 알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